먹고 살기 바빠서 결혼이 늦어졌던 저는 47세에 국제결혼 업체를 찾았습니다. 큰 돈을 주고 계약을 한 저는 우즈베키스탄으로 갔지만 한국에서 사진으로 봤던 여성들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. 그들은 저에게 급히 다른 여자를 소개해줬고 저는 이것도 인연이라는 마음으로 그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. 하지만 믿었던 국제결혼 업체는 알고 보니 사기 집단이었고 제가 결혼한 여성의 신분과 정보 또한 거짓투성이었습니다. 당연히 정상적일 수 없었던 제 결혼 생활은 결국 110일 만에 끝나버렸고 저는 제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에 양육비를 보냈지만 이마저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.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예, 어서 오세요. 네. 자리에 앉으시고요. 네,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인천에 사는 안재성입니다. 예. 처음에 국제 결혼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어떤 거였을까요? 방송 프로그램에서 우리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예. 잘 사시더라고요. 아이들을 낳고.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예. 생각을 하게 됐죠. 그래서 국제 결혼에 앞서서 진솔한 마음의 편지를 쓰셨다고 들었어요. 결혼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예. 네.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많이 알아봤고 그 나라 말도 좀 배우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A4 용지 한 5장 분량으로 예. 지금까지 살아온 거 예.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가고 앞으로 이렇게 살 거다. 마음에 들면은 결혼을 하자. 이렇게 해서 전달을 했죠. 그럼 그 편지를 누구한테 전달하는 거예요? 브로커? 중간에 계신 분한테? 왜 웃음이 나냐면은 예. 그 편지를 여성이 읽어봤으면은 이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. 네.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쓰레기통에 찢어져 있더라고요. 아하. 안 했어요? 아이고, 예. 그러면은 그 편지를 전달하지도 않은 채로 그곳에 흡족할 만한 여성이 있다 이렇게 소개합니까? 처음에 여성들 3분 정도를 예. 이제 사진을 보내오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이제 다들 마음에 들어요. 그 이제 믿고 갔죠.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? 갔더니. 갔더니 예. 첫 번째 여성은 그 아파서 못 나오고 두 번째 여성은 그 딴 나라로 갔고 세 번째 여성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. 결혼했다고? 예. 예. 뭐예요?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결혼을 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 3명을 아무도 못 만난 거예요. 아무도 못 만났어요. 어머나 어머나. 그러면 그리고 그냥 돌아오셨어요? 그 당시에 1,300만 원이었는데 예. 300만 원 주고 500만 원 주고 나중에 이제 500만 원 주는 건데 저는 네. 기분 좋게 1,000만 원을 줬어요. 어. 주고 제대로 좀 해달라. 예. 당신들이 신경 쓰면은 잘 될 수 잘 될 있는 수. 것이 중매이기 때문에. 예. 그래서 마산을 보기 시작했는데 여러 명을 보여주긴 했군요, 그러니까. 그게 장사 속의 수법이에요. 여러 사람을 보여주면서 예. 거기서 이제 자기들은 할 일을 다 했다. 아하. 이거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속임수가 나오는데 예. 제가 생각했던 그 여성을 이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예. 찾아온 거예요. 길에서요? 예. 그 여성은 결혼할 여성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 여성도 그거를 이제 유혹을 해야 되니까 돈 많고 괜찮은 남성이 있다. 예.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살아주고 차도 사주고 집도 사준단다. 그러니까 이 남성과 만나서 결혼하는 게 어떠냐. 그리고 그 맞선 장소에 올 때 그 돈도 주겠다. 예. 그러니까 여성이 안 올 이유가 없죠. 가능하니까. 지금 그 브로커에 의한 국제 결혼, 이 사기 결혼을 당하신 참나. 건데 요즘에 이런 경우가 많다면서요? 예, 그렇습니다. 이 아. 결혼 국제 결혼 중개 업체가 네. 서로의 신상 정보를 이제 거짓으로 알려주거나 네. 아니면 이제 중개 수령 받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경우도 많고요. 음. 그다음에 특히나 또 이제 그 외국 여성의 경우에는 한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이제 혼인 신고를 하게 해서 예. 혼인 신고가 이제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혼하자고 막 졸라대거나 아니면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습니다. 네. 예. 그럼 좀 이렇게 믿을 만한 업체가 어딘지 이렇게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? 예, 원래 정상적인 국제 결혼 중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의 교육도 이수해야 되고요. 뭐 일정 기준 이상의 자본금하고 보험금을 이제 갖춰야지만이 정식으로 등록을 할 수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정식 등록 업체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. 이런 거 확인하셨어요? 그 당시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전무했죠. 그러다 보니까 당한 거죠. 예. 부모님한테도 알리고 또 주변에 친구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런 분한테 얘기를 해보셨으면은
뭐 본인은 굳게 믿고 있어도 주변 분들이 좀 약간의 좀 이상한데 이상하다, 이럴 수 뭐 얘기를 좀 해주셨을 텐데 그런 건 얘기를 안 해보셨나요?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. 근데 그 먼 나라를 어떻게 같이 가겠어요? 또 부모 형제 말씀하셨는데 부모 형제가 국제 결혼 전문가라면은 해결할 맞아요. 방법이 생길 겁니다. 그렇지만 수만 가지의 사기 수법이 있는 국제 결혼에서 피해를 안 당하기에는 굉장히 확률적으로 적어요. 예, 그리고 뭐 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이런 네.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계약 관계에서는 뭐 계약금을 두고 뭐 네. 중도금 그다음에 뭐 잔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. 네. 저런 중개업도 마찬가지예요.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300, 500 주기로 했는데 그쵸. 아예 잘해주세요 하면 1,000만 원을 다 줘버렸단 말이에요. 네. 그 순간부터 손을 떼요, 사실.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상남자예요. 그러니까요. 우리가 뭐 남이가 남자가 막 그냥 한 거란 그러니까, 말이야. 그게 네. 사실은 그 잘못된 거죠. 근데 그리고 또 하나 남자라 팍 이것도 있지만 더 잘해줄 줄 알고 그랬겠죠. 예. 그래서 그 여성분이 한국으로 오게 된 겁니까? 예, 예. 예. 그래서 그 당시에는 2007년 정도가 되는데 예. 한국에 와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해요. 며칠 지나자마자 왜 차 안 사줘? 왜 집 안 사줘? 얘기 들었던 거 하고 다르니까. 예.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이야? 그래서 내가 나이를 얘기했죠. 그러니까 이제 야.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. 나이가 이렇게 많으니까. 네. 그래서 네 나이는 몇 살이냐 했더니 20살, 만으로 19살. 제 나이는 47세였는데 그때 이놈들이 제 나이를 40세로 바꾸고 여성의 나이는 26세로 바꾼 거예요. 그리고 저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제가 한국에 와서 27일을 살았는데 다시 그 고향에 갔어요. 네. 보내달라고 하니까. 근데 네. 그때 큰 사건이 났어요. 보냈는데 안 오는 거예요. 연락은 자주 했죠.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안 오니까 제가 또 갔죠. 예. 하셨어요. 예. 갔더니 예. 임신을 한 거예요. 근데 이 사람이 아기가 누구 애기인지도 몰라. 누구 애기인지를 모르는 거 내 애기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. 저도 그랬어요. 하도 제 얘기라고 해서.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것이 밝혀졌지만 어머. 그 세월이 한 10년 가까이 걸렸어요. 그러면 예. 그 아이가 한 10살 될 때까지는 내 아이로 알고 있었다는 그렇죠. 거예요? 예. 그건 거기서 키웠어요. 우즈베키스탄에서. 예, 제가 10년까지. 생활비를 계속 보냈습니다. 왔다 갔다 하시고 중간에 예. 못 갔어요. 10년 동안. 예. 왜 그러냐면은 너무 힘들어서 예. 어머니가 치매가 오셨어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못 간 거예요. 예. 그리고 어쨌든 계속 연락은 하고 있고 네. 그래서 네, 도저히 네. 안 되겠다. 나이도 먹어가고 하니까 2017년에 제가 우즈벡을 갔어요. 예. 애기랑 싹 데리고 오겠다. 아. 그런데 갔더니 예. 이 여성이 나를 버린 줄 알고 다른 남성과 결혼했어요. 그리고서 딸을 또 낳았어요. 거기서 예. 그래서 어찌됐든 가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회포를 풀고 이 아기가 내 아기라고 나는 생각을 했죠. 네. 그래서 그 여성도 때마침 그 남자하고 이혼하고 여자의 딸을 있고 그러면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잖아요. 아들은 제 아들이라고 생각했고 이 딸도 내 딸처럼 생각해서 내가 잘 키우겠다. 그래가지고 근데 오기로 한 거예요. 예. 그렇지만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. 왜냐하면 정확해야 되니까 아기 모근을 뽑아오니까 90% 불일치. 참.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? 그 이후에 그 생활비 좀 보내주고 어쨌든 이것도 운명이니까 내가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다. 이제는 다시 잘 살면 할 수 있겠죠. 근데 제가 그거를 할 이제 수가 마음이 용납을 안 그럼요. 하셨네요. 용납을 안 하더라고. 예. 그럼 이제는 연락이 와도 연락 끊으셨어요? 스스로가? 예. 아유.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니까. 예. 그게 젊으니까 아직. 네. 김승현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? 들으면서 계속 아이고 하셨는데. 아니 이런 말씀 드리기 전에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. 너무 그 고지고대 다 믿고 네. 이렇게 한 번의 의심도 없고. 예. 근데 지금은 이제는 좀 냉정하게 현실을 좀 인식하고 판단을 내리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. 네, 냉정하게. 네.
그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이렇게 이런 조짐이 보이면 이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시면 경험으로 어떤 게 그럴까요? 선교제 후 결혼. 지금은 빠르면은 아침에 가서 점심 때 결혼하고 저녁에 합방을 해요. 아이고. 이것이 국제 결혼 현실에 지금도. 네.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부나 또는 개인이나 중매자들이 연착을 시켜서 한 번 가는 거, 두 번 가는 거 큰 차이가 없잖아요. 그래서 요새는 또 이제 톡이라든가 페이스북 화상 채팅을 통해서 많이 또 하니까. 번역을 잘 되니까 번역을 해서 최소한 몇 달간 정도 통화를 한 또 다음에 교제도 좀 하고 한 예, 다음에 예. 판단해라. 예, 예. 네. 이분 말씀은 선소통 후 결혼. 그걸 우리가 말씀하시죠. 요새 이혼하려면 이혼 숙려 기간이라는 게 예.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일종의 혼인의 숙려 기간도 필요해 예. 보여요. 그 사람을 그러네요. 알아야 사실은 그 사람과 계속해서 장래를 함께 할지를 결정할 네. 수 있는데 네. 지금 제도 하에서의 국제 결혼은 사실은 그걸 기대하기가 어렵거든요. 그러다 네.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사실은 이렇게 지금 중개업체처럼 사기를 치는 사람들 나타날 수밖에 네. 없으니까 제도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서로가 알아가는 시간을 네. 제도적으로 좀 보장하는 게 좀 법적으로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예. 나오셔서 그 아픈 과거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저희 생각 같아서는 바람 같아서는 좋은 짝이 좀 나타나셔서 그렇게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런 노력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예, 명심하겠습니다. 네.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좋은 활동 많이 하시고요. 꼭 좋은 짝을 만나셔서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예, 네,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